네, 오늘은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일입니다. 1시간여 뒤인 오전 8시 40분부터 1교시 시험이 시작되는데요. 제주 고사장 상황은 어떤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홍수연 기자 전해주시죠. 네, 올해는 수능 한파가 없어서 아침 시간이지만 비교적 포근합니다. 오전 8시 10분, 이제 입실 마감 시간이 다가오면서 수험생들이 속속 시험장에 도착해서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부모들이 수험생 자녀를 데려다주고 어깨를 토닥여주면서 격려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지난해까지 코로나19로 금지됐던 수험생 응원도 올해 다시 펼쳐지고 있습니다. 올해 제주에서는 지난해보다 99명 늘어난 수험생 6,800여 명이 응시할 예정입니다. 시험은 제주시 12곳과 서귀포시 4곳 등 16개 시험장에서 실시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진 수험생도 당초 배정된 시험장 시험실에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다만 시험장 안에서 KF94 마스크를 착용하고 점심 식사는 시험장에 마련된 별도 장소에서 하도록 권고합니다. 수험생은 반드시 신분증과 수험표를 지참하고 시계는 시침과 분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반입할 수 있는데요.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같은 모든 전자기기는 반입할 수 없습니다. 불가피하게 가져온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시험이 끝난 뒤 돌려받게 됩니다. 시험은 4교시 탐구 영역은 오후 4시 37분에, 5교시 제2외국어와 한문 영역은 오후 5시 45분에 끝납니다. 성적표는 다음 달 8일에 배부될 예정입니다. 오늘 수험생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관공서와 공공기관 출근 시간은 오전 10시 이후로 늦춰지고 영어 듣기 평가 시간인 오후 1시 5분부터 35분 동안은 항공기 이착륙도 통제됩니다. 이 시간 시험장 부근을 운행하는 운전자들은 경적을 울리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주시 오연고등학교 시험장 앞에서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국토부가 제주를 포함한 전국 5개 지역에 8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했습니다. 제주는 제주시 화북동에 5,500세대가 들어서는 공공택지 개발이 추진되는데 아라지구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사마지구가 내려다 보이고 연북로와 번영로가 맞닿아 있는 부지. 마라도 면적 3배가 넘는 이곳 92만 4천여 제곱미터에 12,600여 명이 생활할 수 있는 공공주택 등 5,500세대가 들어섭니다. 공공주택지구 단일지구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아라지구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이곳에 들어설 공동주택은 오는 2029년에 착공해 3년 뒤인 2032년에 준공될 계획입니다. 특히 근처에는 제주시 동부공원 민간특례 사업으로 주택 1,900여 세대 공급이 예정돼 있어 7,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주택단지가 조성됩니다. 제주 지역 무주택 가구 비율이 44.9%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가운데 시세보다 낮은 공공주택이 대규모로 공급돼 주택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지도 주목됩니다. 평균 분양가가 평당 2,500만 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20%에서 30% 가까이 낮은 수준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고요. 특히 이곳은 재생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그린수소 에너지시티로 조성될 예정인데 처음으로 제주도 개발공사가 정부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사업 부지와 인근 지역은 조만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됩니다. 토지보상협의회가 구성됩니다. 토지주들 대표로 해가지고 그 토지보상협의회랑 저희 도랑 같이 계속 회의를 거치면서 그 사항을 계속 국토부에 건의하고 저희들도 최대한 적정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으로 도민 주거 안정과 동서 지역의 균형 발전이 기대되지만 부동산 투기와 읍면 지역 미분양 문제가 더 심해질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대낮에 집단 폭행과 납치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인 8명이 같은 중국인을 때리고 돈을 빼앗은 건데 모두 카지노 도박을 하러 온 관광객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또 다른 남성의 뒤를 바짝 쫓아갑니다. 뒤이어 승합차 한 대가 다가오더니 차에서 내린 남성들이 달려들어 무차별 폭행을 시작합니다. 맞은 남성이 바로 쓰러지자 승합차 쪽으로 질질 끌고 갑니다. 가방까지 뺏고 몸을 샅샅이 뒤지더니 납치까지 시도합니다.
남성이 온몸으로 버티며 저항하자 납치를 포기하고 현장에서 달아납니다. 가끔 이렇게 뭐 할 때 소리 지를 때 있잖아요. 그 소리인 줄만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뭐 경찰 있고 그러더라고요. 집단 폭행과 납치 소동이 벌어진 곳은 제주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 중국인 8명이 또 다른 중국인을 쫓아가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겁니다. 피해자가 빼앗긴 금품은 수천만 원어치.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제주에 카지노 도박을 하러 온 중국인 관광객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최근 제주 시내 한 대형 카지노에서 만난 사이는 확인했지만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계획 범죄 여부 등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중국인 8명을 특수 강도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전력 공급과 수요에 따라 바뀌는 다양한 전기요금제를 도입하면 전기 소비를 변화시켜 출력 제한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이런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1년 내내 가정용 전기요금이 고정돼 있고 전력 시장을 한전이 독점하는 폐쇄적인 구조여서 개선이 시급합니다. 송원일 기자입니다. 제주 MBC가 취재할 때 사용하는 전기 자동차입니다. 일이 없을 때는 주차해 있는 동안 충전을 하는데요. 그런데 언제 충전을 하느냐에 따라 전기요금이 다릅니다. 전기차 충전요금은 전력 공급과 수요를 반영해 시간대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현재 가정용 충전요금은 3단계. 가장 전력 수요가 적은 밤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는 107.4원. 가장 전력 수요가 많은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는 217.5원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전기요금의 차이를 두면 전력 수요를 조절함으로써 출력 제한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제주에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계절별, 시간별로 전기요금이 다른 주택용 개시별 선택요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력 수요에 따라 시간대를 나눈 뒤 138원부터 220원까지 차이를 뒀습니다. 그러나 단계별로 전기요금이 40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실제로 신청하는 소비자는 많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좀 더 다양한 변동형 요금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어떤 때는 과잉이 되고 어떤 때는 정말 모자라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그 가격 신호로 전달이 돼야 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가정용 소비자들도 그에 맞게 이제 행동을 이제 바꿀 수 있게 좀 해줘야 됩니다. 재생에너지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전기 판매 사업자들이 등장해 실시간으로 변하는 전기요금 등 수십 가지 요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년 내내 고정된 주택용 전기요금제만 존재합니다. 전기 판매도 한전만 할 수 있는 폐쇄된 시장 구조입니다. 우리나라 전력 시스템은 전기를 생산해 전압을 높여 소비지까지 보낸 뒤 다시 전압을 낮춰 가정으로 보내면 소비자가 사용하는 4단계로 나뉩니다. 과거에는 한전이 모든 부문을 독점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초 발전 부문이 개방됐습니다. 이후 재생에너지가 늘면서 발전 사업자는 5,000개를 넘었습니다. 그러나 송전과 배전, 판매 부문은 여전히 한전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출력 제한을 해결하기 위해 전력 수요를 탄력적으로 조절하려면 선진국들처럼 전기 판매 부문을 개방해 다양한 사업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이제 변화의 시기에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지금 들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한전이 독점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장점보다 단점이 훨씬 크다. 전력 시스템을 한전이 독점한 현실에서 전력 시장을 공정하게 운영해야 하는 전력거래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구성을 보면 공익대표 비상임이사 2명은 한전 출신입니다. 특히 회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회원대표 비상임이사 3명은 모두 한전과
한전의 발전 자회사 현직 임원만 가능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또한 전력시장의 주요 운영 규칙을 정하는 비용평가위원회와 규칙개정위원회의 회원 대표도 5명 가운데 4명이 한전과 한전의 발전 자회사 임직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전력거래소 회원사의 97%를 넘는데도 아무런 발언권이 없습니다. 심판 역할을 하는 전력거래소의 거버넌스 대부분을 한전과 자회사가 차지하고 있다 보니 이게 과연 그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규칙이 만들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선진국들은 전력시장을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의사결정기구에 한전과 같은 이해 당사자의 참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는 현실에 맞게 전기 판매 시장을 개선하고 공정하게 전력시장을 운영하기 위한 제도 도입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수능일인 오늘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행히 입시 한파는 없어서 수험장으로 향하는 길에 추위 걱정은 없겠는데요. 서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제주에 10에서 3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2교시가 시작되는 오전부터 오기 시작하겠고 점차 제주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가 많이 오진 않겠는데요. 낮부터는 찬 공기가 내려오고 바람도 불어서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시험이 끝난 귀갓길에는 쌀쌀해질 텐데요. 수험생분들은 오늘 겉옷과 따뜻한 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제주에 강풍특보가 발효되겠고요. 기온이 뚝 떨어지는 밤 사이에는 제주 산지에 눈이 내리면서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시면 아침 현재 기온 북부와 서부 지역 11도, 남부 지역 12도, 동부 지역 8도로 어제 아침과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오늘 북부와 서부 지역 16도, 남부와 동부 지역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오전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오후부터 점차 높아지겠습니다. 물결이 최고 3.5에서 4m까지 일면서 제주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내일도 비가 내리겠는데요. 토요일 오전까지 제주에 최고 30mm 정도의 비가 더 오겠고요. 제주 산지에는 최고 10cm가량의 눈이 더 내려 쌓이겠습니다. 일요일부터는 다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도민들이 항공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섬 지역 주민들의 항공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제주도민들에게 항공기는 대중교통이나 다름없다며 정부가 항공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치된 폐교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계획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제주도 교육청 오라청사에서 열린 폐교 활용 방안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박정환 제주대 산학협력단 연구 책임자는 폐교 재산 관리 추진단 구성을 전문화, 다양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폐교 재산을 체계 있게 활용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세우고 대부기간 연장과 기부 체납된 폐교 재산 활용을 위한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제주도 교육청이 소유한 폐교는 27곳이며 공공체육이나 문화시설 등으로의 활용 요구가 높았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징계 수위를 임의로 낮춰 제19 감싸기 논란이 일었던 제주사회서비스원에 대해 기관 경고하라고 제주도에 요구했습니다. 제주사회서비스원은 간부 직원이 배우자의 채용 과정에 관여했다 감사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요구받았지만 인사위원회에서 경징계로 수위를 낮춰 논란이 일었습니다. 제주공항을 통해 40만 명 투약분의 필로폰을 몰래 들어오려던 외국인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말레이시아인 2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싱가포르발 제주행 항공기로 시가 400억 원 상당의 필로폰 12kg을 마시는 차인 것처럼 선물 포장한 뒤 위탁 수화물 가방 등에 넣어 들어오다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필로폰은 4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제주공항에서 적발된 마약류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미성년자를 가둬 수차례 성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5월 혼자 있는 10대 미성년자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성폭행하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또다시 성폭행한 뒤 택시비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범행이 중대하고 피해자 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가 지방세와 부과금 등 세외 수입 고액 상습 체납자 249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공개 대상자는 개인 201명과 법인 48개로 전체 체납액은 96억 원이었으며 최고 체납액은 5억 2,300만 원, 1억 원 이상이 13명이었습니다. 제주도는 출국 금지와 행정기관 사업 제한 등 행정 제재와 함께 재산 은닉이 확인되면 가택 수색과 강제 공매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주시 도심을 관통하는 급행버스 운행으로 버스 탑승객이 늘어난 걸로 집계됐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하루 평균 버스 이용객은 3,300여 명으로 급행버스 운행 전인 4개월 전보다 32% 증가했습니다. 제주도는 버스 운행의 정시성 고장으로 이용자가 증가한 걸로 분석하고 정류소 확대 지정과 일부 노선버스 증편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7년 만에 복원됐던 제주와 인천 뱃길이 다시 끊겼습니다. 제주와 인천 항로의 여객선사인 하이덱스 스토리지는 카페리 비욘드 트러스트호를 제주와 목포 항로의 여객선사인 시월드 고속회리에 720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하이덱스 스토리지는 비욘드 트러스트호가 잦은 고장으로 장거리 운항이 어려워 매각했다며 대체할 중고 선박을 구입해 인천 항로에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제주도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이 책임지고 임금 교섭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계속된 임금 교섭에도 사측은 기본급 월 5만 원 인상 외에 모든 항목을 동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사측이 타결 가능한 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총력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해 민주노총과 전국건설노조 제주지부가 성명을 내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주를 엄중히 처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작업 중지 조치가 하루 만에 끝났다며 공사 재개를 위한 안전점검이 제대로 됐는지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9일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지하주차장 거푸집을 공사하던 60대 노동자가 5m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